안녕하세요. 낭낭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수원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가고 실력을 쌓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주어진 전개식에서 x제곱 b제곱의 a제곱 b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이 항정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이죠. 3a-b 4제곱인데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a제곱 b제곱 이렇게 개수가 되려면 두 번씩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면 4 컨비네이션이 3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제곱 이 부분이 개수가 되겠죠. 이런 개수를 좀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 컨비네이션이 계산하면은 6이 되겠고요. 3제곱 9가 되겠고 마이너스 1제곱은 플러스가 되죠.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는 54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굳이 일반항까지 구하지 않아도 금방 두 번씩 선택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역시 1번답게 어느 정도는 가볍게 처리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2번 시작합니다. 역시 전개식 나왔는데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개했을 때 지수를 좀 살펴보면 A의 X제곱, B의 Y제곱, C의 Z제곱 이런 형태의 항들이 좀 만들어져 가는 거죠. 이때 이제 지수들의 합이 항상 좀 4가 돼야 되겠다 이런 형태. 이때는 좀 의미 아닌 정수 이런 부분이 되죠. 의미 아닌 정수 XYZ에 대해서 합이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대표적인 중복조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중복 허락하여 4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그러면 7의 6 컨비네이션 4 되겠고 6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그럼 이제 얼마가 되겠습니까? 15입니다라고 계산의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복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예 이렇게 이제 일반항 형태 지수들의 특징 이렇게 좀 살펴서 우리가 좀 뜻파악해서 가볍게 풀어가는 내용이니까요. 이런 내용들은 좀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될 기본 유형이 되겠습니다. 3번 시작합니다.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순서상 개수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정방정식 골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당연히 중복조합에서 나온 거죠. 대신 자연수라는 부분들을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XYZ에다 미리 2를 좀 줍니다라는 형태처럼 이렇게 좀 약간 살짝 좀 치환한 이런 모양으로 좀 식을 변형시켜야 되겠죠. 그럼 이제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자 똑같이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계산 결과가 좀 8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제가 좀 X만 대표해 드렸는데 YZ도 똑같이 이런 형태 치환을 좀 살짝 해가면 되겠죠. 자, 그리 되게 되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중복 허락해서 8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처리되고 합하면 11에다가 10 컨비네이션 8 처리되면 이제 10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10 곱하기 10은 5, 9, 45가 되겠군요. 45가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연달아서 중복조합 가장 기본적인 패턴들 사실 조금씩은 이제 응용되어 있는 기본에서부터 조금씩 응용되어 있는 것들이니까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학습 좀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시작합니다. 부모 2명과 자녀 4명을 포함한 6명의 가족이 일정한 간격으로 원 모양의 탁자에 들어앉습니다. 자, 부모 2명이 이웃한다. 요 경우식 구하라 이런 얘기죠. 이웃한다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잘 처리해 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풀이 원리 이제 묶어서 한 사람처럼 좀 생각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묶여져 있으면 전체가 자녀가 4명 있으니까 5명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라 이런 얘기 좀 묶어서 됐습니까? 전체를 좀 5명 좀 생각하고 있고 이걸 이제 원탁에 좀 나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열하게 되면 좀 4 팩토리아 이렇게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웃에 있는 이 부모님들이 서로 이제 자체 내에서 이제 자리를 바꾸는 게 있으니까 곱하기 2 해가야 된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 좀 이것만 좀 살짝 기억하면 되겠죠. 그러면 큰 틀에서 24에다가 2를 좀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48 해서 가지수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공부하게 되면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n-를 팩토리할 그런 부분들 이웃할 때 이제 풀이 원리 묶어라 이런 원리들 두 가지가 좀 살짝 결합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빨간 공, 파란 공, 노란 공이 각각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서로 다른 두 상자에다가 열심히 나눠 담는다 그러는데 또 구별하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간 공 열심히 좀 담는다 라고 해주면 어떻게 되죠? 상자에 좀 담는 거니까요. A 더하기 B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개수만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4입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파란 공 그러면 이제 X 더하기 Y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O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되겠고 노란 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M 더하기 N 결과가 6입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내용.
그러니까 뭐 서로 다른 두 개 중복하라서 네 개 이런 식. 그다음에 이거 뭐 계속 곱하기 해가야 되는 거죠. 2H5 곱하기 이제 2H6 이렇게 계산해 가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6에다가 5 컨비네이션 4 되겠고 여기는 7에다가 6 컨비네이션 5 되겠고 여기는 8에다가 7 컨비네이션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5 곱하기 6 곱하기 7 해서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빈 상자가 없다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고려해야 되는데 빈 상자가 있는 경우는 보겠습니까? 이런 주어진 것들을 이제 왕창 다 이제 A 상자에 담거나 왕창 다 B에 이렇게 담는 경우니까 뭐 두 가지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5, 6, 30에다가 그다음에 7을 이렇게 곱하면 이제 210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항목인데 이곳에서 지금 이제 왕창 한 곳 A 상자, 왕창 B 곳 이렇게 담는 이 두 가지 경우만 좀 빼면 되는 거니까요. 가볍게 이제 208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최종 답은 이제 그러니까 210 마이너스 이렇게 2 이런 부분들 좀 문제 꼼꼼하게 잘 읽어서 빠뜨리지 않고 잘 처리해서 답을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뭐 빈 상자 이런 부분들 상자가 자체가 이제 두 개니까요. 너무 좀 크게 고민 안 해도 자연스럽게 처리 가능한 것 같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와, 엄청나게 큰 숫자인데 80으로 나올 때 나머지를 구하라. 이런 거는 숫자를 뭐 17제곱 해야 된다. 이런 건 다 이제 이항 정리하고 관련이 있다. 좀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80하고 좀 연관되어 있는 숫자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20 이렇게 좀 떠올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신경 쓸 항목이 되겠죠. 전개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17 컨비네이션 0 처리해주면 되겠고, 다음에 17 컨비네이션 1 곱하기 20 처리해주면 되겠고, 17 컨비네이션 얼마 되는 건가요? 2에다가 20제곱 이렇게 좀 해서 좀 전개해 나가면 되는 거겠죠. 자, 근데요 이 부분들 벌써 20제곱만 하더라도 되고 여기가 좀 계산 보면 17 곱하기 16에다가 나누기 2 돼 있고 20 곱하기 20 이렇게 처리되면 뭐 인수 자체가 8인데 81 부분들이 인수가 충분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이 앞쪽에서만 좀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처리해서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 더하기 이것도 숫자가 커지는데요. 17 곱하기 20 이렇게 처리된 이 항목인데 뭐 숫자가 좀 너무 커져서 80으로 나눌 때 나머지도 이 안쪽에서 좀 만들어가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를 또 그러면은 어떻게 좀 바꿔갈까요? 16 더하기 1 곱하기 2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1하고 20하고 그럼 16 곱하기 20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요. 와우, 16 곱하기 20 이 부분들도 이미 좀 80으로 좀 나눠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는 이 앞쪽에서만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은 21을 이렇게 좀 답해가면 되겠죠. 숫자가 좀 재미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숫자 주어진 부분들이 그대로 나머지가 되는 거니까 원래 좀 이렇게 좀 원래 센스 있는 문제들을 내시는 건가요?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좀 나머지를 구하라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들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이 뒤에까지 좀 다 해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조금만 더 숫자를 좀 몇 개만 진행을 해 나가게 되면 이미 거기에 나눠 떨어지는 부분들이 나온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좀 몇 번 연습하게 되면 이게 별로 이렇게 걱정할 문제 형태가 아니라는 사실들 알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학습량은 좀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7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9개의 정사각형을 붙여서 만든 도형이 있습니다. 각각 이동에 1부터 9까지 자연수를 하나씩 싹 써놓을 때 4개의 색칠된 정사각형에다 홀수를 적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홀수가 1, 3, 5, 7, 9 5개가 있죠. 이제 색칠한 부분 4개 되니까 우선 숫자를 좀 골라야 되겠습니다. 그죠? 5개 중에서 4개 사용할 숫자를 좀 고르고요. 그 고른 숫자들을 좀 색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뭐 회전해서 일정과 같은 거 본다. 당연히 원순열이 되겠죠. 원순열이니까 4개를 나열하는 가지수 3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머지 숫자가 5개가 있으니까요. 5개는 뭐 이제부터 나열하면 되니까 그냥 가볍게 5팩토리얼 처리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5 곱하기 6이 되겠고 5팩토리얼이 120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럼 여기 곱하기 해주면 또 3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 3600 해서 가지수를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그림 그려져 있고 문장이 조금 이제 길어졌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요. 자연스럽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들 5개에서 사용할 숫자를 좀 이렇게 딱 고르는 거죠. 고르고 나서 여기가 이제 원순열, 원순열 이런 분들만 조금 이거 원순열이라고 써있지 않아도 힌트는 좀 되죠.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들 같은 걸 본다. 이런 항목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걸 좀 참고해가지고 확실하게 원순열 부분 인식해가면 더 어느 정도는 또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8번 이어집니다.
주어진 시 열심히 전개해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아, 이쪽에 4제곱도 있고 이쪽에 이제 5제곱도 있는데 뭐 각각에서 이제 또 다시 곱하기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때 이제 제곱 개수 구해가는 거니까 이거 좀 이제 조사를 좀 제법 해야 되겠습니다. 이쪽에 뭐 상수항에다가 2차항 이렇게 곱하기 될 때도 있고, 그다음에 1차에 1차 곱하기 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2차에 상수 이렇게 곱하기 될 수 있는 거니까 뭐 3번 정도를 좀 계산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상수항을 구하게 된다는 얘기는 4번 중에서 x가 0번 선택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뒤쪽에 이제 5번 중에서 x 부분들이 2번 선택되는 거니까 2번 자 마이너스 1 제곱인데 이 정도 써도 되겠죠. 4번 중에서 한 번 4 컴비네이션 1 x 개수가 2가 있으니까 2 이렇게 2의 1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여기는 5 컴비네이션 1에다가 마이너스 1의 1제곱 이런 부분들이 개수가 되겠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2번 선택이니까 4 컴비네이션 2에다가 2 제곱 되겠고, 여기는 뭐 5 컴비네이션 제로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가볍게 처리돼서 계산 가능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뭐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항목이 되겠고, 여기가 어떻게 되는가요? 4 곱하기 2 곱하기 여기가 또 마이너스는 제가 미리 썼고요. 곱하기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은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6 곱하기 4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좀 계산되는 항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24에다가 34 되겠고, 여기가 어떻게 되죠? 그럼 8에다 5, 8, 40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마이너스 6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조사 자체가 뭐 특히 이제 덩어리 이렇게 곱하기 되어 있으니까 앞에 부분들 그에 따라서 뭐 이게 앞에 부분 하나를 뭐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도 되겠죠. 그에 맞춰서 뒤에 있는 지수 부분들 어쨌든 이렇게 좀 3번을 좀 조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자연스럽게 뭐 생각해 갈 수 있는 그런 요소니까요. 뭐 이런 논리 전개 과정 정도라면 우리가 좀 조금만 연습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번 시작합니다. 중복을 허용해가지고 3개의 숫자로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인수 1, 2가 포함되어 있는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포함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뭐 전체에서 좀 빼가면 되죠. 뭐 1, 2, 3 가지고 5자리 만들겠다. 열심히 좀 만들면 되는 거니까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곳에 가는 가지수가 3가지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러면 3의 5제곱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빼주면 되는데 1, 2가 이제 포함 안 되는 경우 이렇게 좀 해주면 되는데, 이것도 약간 집합이 포함 1이 포함 안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2, 3 가지고 만든 거니까 2의 5제곱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요. 대신 또 이제 2가 포함 안 될 때 처리해주면 또 1, 2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2의 5제곱 치면 되겠고, 자, 요거 계산할 때 이제 둘 다 포함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또 2번 빼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빼기를 해서 됐죠? 뭐 이때는 이제 둘 다 빼고 나면 1 하나로 구성되니까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3의 5제곱이 81에다가 3을 한 번 더 곱하기 한 거죠. 243 되겠고, 그럼 여기가 32, 64에 63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되겠죠. 3이 또 깔끔하게 좀 지워져 가는 거니까 뭐 계산은 좀 어느 정도 가볍게 좀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계산 결과 그럼 얼마입니까? 180입니까? 18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좀 문제에서 지금 뭐 굳이 뭐 수식으로 안 보여줘도 되죠.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 되겠죠. 그런 가지수 3가지 이렇게 가는 거니까 3의 5제곱 이렇게 뭐 중복 순위에서 나온 그런 내용인데 뭐 굳이 공식을 안 쓰고 자연스럽게 풀어가는 부분들 했고요. 그 다음에 빼기 하는 이런 부분들 이게 좀 큰 틀에서는 아이디어죠. 모두 좀 포함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 조건을 만족 안 하는 것을 전체에서 빼는 이런 부분들 1이 포함 안 된 거, 2가 포함 안 된 거 이때 이제 동시에 포함 안 되고 이렇게 이런 거 좀 살짝 좀 일부분들 신경 써가지고 계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큰 틀에서 봤을 때 논리적으로 많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요. 학습을 통해서 이 정도는 가볍게 풀 수 있는 실력들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5개의 문자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할 때 A가 B, C 앞에 오도록 이게 뭐 여기 이제 문자 사이에 순서가 좀 정해져 있다 이런 거죠. 자, 이런 부분 아이디어를 좀 내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뭐죠? 같은 문자로 좀 처리해주면 되죠. 같은 문자처럼 생각을 해가는 것이 풀이의 힌트가 된다. 이런 것 좀 알아가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5개의 문자를 열심히 나열하는데 뭐 3개의 문자가 뭐 똑같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니까 5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 B, C 이렇게 좀 나열됐다 이렇게 좀 생각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좀 나열하는 가지수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A가 B, C 이제 앞에 오는 거니까 여기 3개의 문자 중에서 맨 앞에 온 건 A를 알겠는데 여기 뒤에 있는 이 부분들을 지금 다시 원상복귀해서 아이고래
좀 얘를 좀 잘못했는데 A, BC를 쓰면 안 되고 그럼 이제 D를 써야 되겠죠. 자, 이 부분들을 이제 BC로 좀 바꿔가면 되는데 바꾸는 순서가 B, C도 있고 C, B도 있는 거니까 이 둘 순서는 좀 우리가 이제 좀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럼 우리가 이제 나열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곱하기 2를 좀 해야 되는 이런 요소가 좀 담겨 있습니다. 조금 좀 조심해야 될 요소가 있네요. 자, 이제 약분하게 되면 5, 4, 20에다가 곱하기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전체 가지수는 40가지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살짝 좀 변형된 부분들은 대체해주면 되겠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틀 자체가 이렇게 좀 순서가 정해져 있는 틀 때 이제 같은 문자로 넣는 이 아이디어 이 부분들을 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은 문자로 놓고 좀 나열. 그 다음에 이제 변형된 부분들은 좀 살짝 좀 대체를 해가면 되는 거니까 대신 그 이 부분도 좀 신경 써서 학습을 좀 잘해서 완벽하게 풀이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같은 문자 나열 공부하게 되면 반드시 익혀야 될 순서가 정해져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도로망 이런 부분들 학습 잘 잊지 말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 5종류의 사탕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N개의 사탕을 선택하는 경우를 FN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우, 많이 좀 구해야 되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라면 서로 다른 5개 중복 허락해서 뭐 1개 선택, 2개 선택 이렇게 해서 뭐 규칙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10번까지 선택 이건 뭐 구하라는 얘기죠. 수식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관성을 좀 생각해보면서 계산하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일단 컨비네이션으로 좀 고치게 되면요 6에다가 5 컨비네이션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7에 6 컨비네이션 2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6 컨비네이션 2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8에 7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뭐 3개를 선택하는 거죠. 잘못 썼습니다. 오. 6H3 이렇게 처리, 5H3, 진짜 5H3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8에 7 컨비네이션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 15에 14 컨비네이션 10 이런 형태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차이가 좀 이렇게 좀 계속 차이가 4씩 생겨가는 이런 패턴이죠. 자, 이때 이제 중요한 특징들은 앞에 숫자가 이렇게 점점 커져간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파스칼 삼각형에서 좀 출제가 된 수식이다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되겠고요. 모양을 보게 되면 가면서 뒤에 숫자 선택하는 가지수도 커져가는 거니까 이렇게 모양으로 가는 거겠고 답은 이제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계산을 그다음에 15 컨비네이션 10 이렇게 답해야 되겠습니다. 대신요. 이게 또 진짜 생각해보니까 함정이 좀 도사되겠네요. 파스칼 삼각형 이렇게 갈 때 시작하는 부분들이 이곳에서 시작하면 안 되고 4 컨비네이션 0부터 좀 시작을 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없는 부분 와서 빼줘야 되니까 빼기 1이 있다는 사실들 이걸 좀 기억해서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함정이 좀 있는 그런 문제네요. 됐죠? 자, 이제 고치면 15 컨비네이션 5 마이너스 이렇게 좀 계산해주면 될 것 같고요. 15 컴 14, 13, 12, 11 이렇게 처리되겠죠? 5, 4, 3, 2, 1 이렇게 처리해서 3, 5, 15 좀 소거해 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어디 소거할까요? 4, 3, 12로 소거해 주면 좋을까요? 4, 3, 12 그 다음에 2, 7, 2, 14 이렇게 가면 되겠죠? 해서 계산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산이 좀 길어지는데 그래도 뭐 해야 되겠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여기 곱하기를 좀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3, 7이 21, 7은 7, 91이 되겠고 3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나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91 곱하기 33 이렇게 처리해주면 3에다가 3, 9, 27 그러면 2, 7,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3, 0, 0,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3002입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마지막은 어쨌든 그냥 뭐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일단 뭐 중요한 특징들 절차에서 뭐 잊으면 안 되는 거고요. 뭐 중복을 이렇게 해서 만개 선택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 보고 뭐 이게 중복 조합인 거 모르면 안 되겠죠. 시글점 기본적으로 좀 써주면 되겠고요. 그 시글점 자연스럽게 좀 고쳐가면 되겠고요. 이제 이 판단이 중요하군요. 이 계산들을 어떻게 할 거냐? 파스칼 삼각형에서 나온 겁니다. 라고 판단. 모양에 따라서 답을 써가는 건데 함정처럼 있는 부분. 근데 이 함정이 아니라 사실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식을 저기 만들어가는 절차 자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제 이항정리 파트에서 식 변형되는 부분들 뭐 파스칼 삼각형 역시 좀 확실하게 좀 학습을 좀 잘 해둬야 된 그런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됐죠? 조금 수식 사이의 관계가 좀 복잡해졌으니까 연습 좀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12번 시작합니다. 컨비네이션들 뒤에 숫자가 좀
켜져가는 거죠. 앞에는 똑같고.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이런 건 1 플러스 x의 n제곱 이런 곳에서부터 만들어진 거죠. n 컴비네이션 0, n 컴비네이션 1 x, n 컴비네이션 2 x 제곱에서부터 n 컴비네이션 n x n 제곱 이곳에서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봐서요. x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좀 이를 좀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n 컴비네이션 0, n 컴비네이션 1 플러스 n 컴비네이션 2 마이너스 n 컴비네이션 3 플러스 n 컴비네이션 4 이렇게 좀 가겠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의 n 제곱 n 컴비네이션 n 이렇게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계산 결과 0이 되어가는 거죠. 는 0 이렇게. 자, 근데 이제 문제는 n 컴비네이션 3부터 물어봤습니다. 이곳에서부터. 근데 부호가 달라져 있으니까 이걸 좀 이항시켜 가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n 컴비네이션 3 마이너스 n 컴비네이션 4 이렇게 좀 플러스 n 컴비네이션 5 이렇게 가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빼기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생처가 있군요. 뭐 센스 있게 그럼 우리도 땡땡땡 그럼 마이너스는 n 플러스 1제곱 n 컴비네이션 n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78이라고 가르쳐줬죠. 근데 이 결과가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요 부분이란 이런 얘기잖아요. 됐습니까? 자, 이걸 좀 문제에 좀 적용했다 생각하게 되면 78이라는 숫자는 n 컴비네이션 제로는 1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n이 되겠고 여기는 2분의 n-1 이렇게 계산한 결과입니다. 하고 그럼 뭐 간단한 좀 연산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또 어떻게 되나요? 2분의 여기는 뭐 이항시켜서 처리해 가면 될 것 같고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n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건 또 전개해 주니까 마이너스 그러면 또 2n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면 77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2분의 n 마이너스 3이니까 n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저 2 곱하기 2를 좀 일단은 2는 뭐 천천히 해주고요. 77 이렇게 좀 써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n 곱하기 n-3 된 부분들이 2 곱하기 7 곱하기 1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77을 이제 7 곱하기 11로 되는 거니까 그럼 11 곱하기 14 이렇게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차이도 3이고 3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n은 더 이상 뭐 하지 않아도 금방 14인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뭐 전개해서 뭐 숫자를 뭐 엄청 크게 만들지 말고요. 자연스럽게 좀 처리해 가서 좀 숫자 차이 들으니까 이렇게 계산해 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아이고 짝수라고까지 안 해도 쉽사롭게 잘 찾았는데 됐습니까? 자, 주어진 부분들 우리가 좀 역시 또 이항적으로 공부한 부분에서 이게 기본 패턴들이 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이곳에서부터 이제 쫙 주어진 거 연관성 있는 부분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분들 이렇게 좀 생각을 내야만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 이식 만들어가는 게 사실 위쪽에서 이제 연결돼 있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좀 처리돼 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인데 뭐 기본 패턴이 좀 잘 안 돼 있으면 이게 좀 암기처럼 돼 있다면 이렇게 좀 응용 문제들에 대해서 대처가 좀 잘 안 되는 거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론 틀 1 플러스 x의 n제곱 전기연곱에서 플러스 1 대입 마이너스 1 대입 이런 부분이 기본이니까 이런 기본적인 항목들 철저하게 연습 좀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수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전체 집합 7 이하의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세 부분 집합 있습니다. 이때 x의 원소의 개수는 이제 두 개로 딱 정해져 있고요. 이런 펑거기가 있군요. 점점 집합 더 커져야 되는. 알겠습니다. 이걸 만족해주는 순서쌍의 개수를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2, 3, 4, 5, 6, 7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은 X집합의 원소 개수가 두 개니까 뭐 두 개를 좀 골라야 되겠죠. 7 컴비네이션 2 해서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뭐 6, 7이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때 이제 Y집합은 이거보다 좀 더 커야 되는 건데 어떻게 될까요? 이 5개의 원소 중에서 원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두 집합은 같아도 되는 거니까. 그럼 5 컴비네이션 0 이렇게 좀 고르게 되게 되면 그럼 Z집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이 원소들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니까 더 큰 집합이니까 뭐 부분 집합 개수를 가면 되니까 2의 5제곱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개에서 원소의 하나를 딱 골라서 이 부분들이 Y집합이 됐다. 그렇다면요, Z집합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5라는 원소까지 또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4개니까 2의 4제곱, 이렇게. 규칙 이제 서서히 좀 이해되십니까? 원소 2개 또 골라져 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원소를 가지고 또 이제 부분집합 만들어야 되니까 2의 3제곱. 이런 형태로 써지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5 컴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3개를 골라져 있으니까 2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5 컴비네이션 4가 돼 있으면 2의, 곱하기인데.
2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5 컨벤션 5 되겠으면 2의 0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를 좀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지금 가로친 이 부분들이 매우 재밌는 특징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1 플러스 2의 5제곱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개할 때 써져 있는 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택한 부분들은 이제 1을 중심으로 해서 표현해서 1이 선택이 안 되면 2가 5번 선택되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7 컨비네이션 2 곱하기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전체적인 계산은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7, 3, 2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3의 5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계산해서 나오는데 k 곱하기 3의 6제곱이 여기 이제 3의 인수가 있으니까 이건 그럼 7 곱하기 3의 6제곱 이런 형태로 좀 표현됐을 때 k 값이 얼마다? 7이다라고 구해달라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거 뒤에 계산을 좀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답에 맞춰서 찾아가면 되는 건데 자 지금 맨 처음에 이런 형태의 식을 좀 만들어가는 절차가 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x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개의 원소 중에서 2개를 골라야 되겠다. 제가 이제 6, 7을 좀 이렇게 골라놓은 예를 들어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점점 포함 관계가 알려져 있는 점점 큰 집합을 만들어야 된다면 우리가 이제 y집합은 6, 7은 이제 당연히 가지고 있고 나머지 원소들 중에서 원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때 이제 또 z집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5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개수 해서 처리해주겠고 원소가 하나 또 이렇게 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원소를 또 포함하고 나머지 원소 4개에서 좀 선택해야 되는 부분집합 개수 이런 태에도 규칙적으로 쫙 이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항 정리 공부했을 때 1 플러스 2의 5제곱 전개식이다 라는 이런 거 판단하는 과정. 두 가지 과정 자체가 좀 까탈스럽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요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학습하려고 노력을 좀 여러분들도 좀 기울여야 되겠고 필요한 부분들을 좀 메모해 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번 시작합니다. 집합 x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좀 만족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1, 2, 3, 4 이곳에서 1, 2, 3, 4 이곳으로 대응하는데 자, 이 3이라는 원소가 과연 무엇으로 대응되느냐 이런 얘기에 따라서 나머지 원소들도 좀 이렇게 규칙을 좀 따라가야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2로 대응됐다 라고 치게 되면은 나머지 원소들이 전부 다 크거나 같으니까 작거나 같은 거니까 1, 2 이런 2개의 원소로 좀 대응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F3이라는 부분들이 만약에 1로 대응되면 어떻게 되죠? 원소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체 나머지 원소들도 대응하는 가치수는 한 가지 이렇게 처리해야 될 것 같고요. F3이 2가 되게 되면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이제 2개의 원소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럼 1이 가서 대응되는 것도 2가지, 2도 2가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2의 세제곱 이런 게 이것도 정확한 1의 세제곱 이런 게 표현되겠군요. F3이 3이었다면 3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F3이 4였다면은 나머지 원소들 되는 건데 4가지씩이니까 4의 세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돼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1 더하기 8 더하기 27에다가 6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9에다가 그러면 36 이렇게 처리해주고 6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전체 개수는 전체 가지수는 100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 조건 자체에서 대단한 거 없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이런 거 하나 예를 들어주면 이제 2개의 원소가 이제 나머지 원소들이 가능하겠고 가서 대응될 수 있는 가지수가 이제 2가지 그래서 이제 2의 세제곱 이런 형태 중복 순열이라는 형태로 좀 표현됐다라는 사실 이런 거 좀 기억해가면서 자연스럽게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F3 자체가 이렇게 좀 조건 나눠진다라는 이런 부분들 이걸 전체를 하나의 공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눠져 갈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좀 나눠서 이제 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때 이제 나온 결과들을 메모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x 플러스 x n제곱분의 1 되는데 이것도 20제곱까지 된 좀 복잡한 식이 되어 있습니다. 전개식에서 상수항이 존재하려면 자연수에는 어떤 값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일반항 걸 좀 구해가야 되겠죠. 20 컨비네이션 R 선택해주면 되겠고요. 이때는 좀 복잡한 형태의 부분이니까 x n제곱분의 1 이런 부분들을 이제 R번 선택한다. 그럼 이제 x에 20-R번 선택한다.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가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자, 20 컨비네이션 R은 좀 됐고요. 지금은 지금 지수 파트가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면 X에 마이너스 NR 처리되겠고 더하기 20 마이너스 R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제 여기 지수 파트 부분에서 이거 좀 이쁘게 처리하면 안 됩니까? R 공통이죠. N 플러스 1 R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고 플러스 20 되는데 일단 씁시다. 는 0 이렇게 쳐야 되는 거죠. 상수항이니까. 그러면 이제 뭐 n 플러스 1의 r 이 부분들은 이제 20입니다라고 해서 이걸 만족해가는 n 값을 좀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다른 식이 좀 얻어지는 게 아니니까 좀 찾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0 곱하기 1이 있겠고 10 곱하기 2가 돼 있겠고 그 다음에는 5 곱하기 4, 4 곱하기 5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2 곱하기 10에다가 그럼 1 곱하기 20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n 플러스 1을 한 결과니까 맨 마지막 거면 일단 안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 자 그러면 이제 n 플러스 1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20, 15, 4, 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n 값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19, 그 다음에 뭐 9, 그 다음에 4, 3, 1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능한 거죠. 됐습니까? 이런 형태죠. 계산해주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된가요? 28에다가 8을 좀 이렇게 좀 더하게 해주는 이런 형태니까 뭐 36입니다 라고 해서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36 됐죠? 자, 뭐 일단 뭐 일반항 형태를 좀 문제를 좀 만들어 가서 일반항 형태에서 이제 지수파트 부분 이제 0 이렇게 만들어 가는 요 식만 좀 세우면 되는 거니까 괜히 뭐 지금 n 제곱 돼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해서 우리가 좀 당황하거나 뭐 그러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대처해서 그냥 일반항 써가는 부분들에 대한 훈련이 좀 진행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 정도 이제 우리가 조금 연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16번 시작합니다. 초록색 볼펜도 있고요. 파란색 볼펜도 있습니다. 세 개의 필통에다가 좀 담고 나눠 담는데 자, 두 자루 이상씩 들어간다. 요게 좀 만만치 않은데요. 나눠 담아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를 좀 미리 좀 필통에다 넣은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좀 처리해가는 게 좋겠죠. 일단은 좀 다섯 자루가 돼 있으니까 뭐 5, 0, 0 이렇게 나눠서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4, 1, 0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네 자루까지 안 되죠. 그러면 3, 2, 0에다가 3, 1, 1 이렇게 좀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자루짜리도 이제 다 더 안 되죠. 그럼 두 자루 그러면 잔자루 해주면 되는 거 있고 그럼 이렇게 되면 종류를 뭐 큰 틀에서 다섯 종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각각 고려를 해서 이제 잘 해주면 되는데 자 이렇게 일단은 덩어리로 나누는데 이걸 좀 필통에 넣어야 되니까 이 다섯 자리를 과연 어느 필통에 넣을까요? 뭐 해주면 이제 일단 세 가지가 되겠고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파란색 볼펜을 좀 넣으면 되는데 뭐 각각 두 자루 지금 뭐 다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 2를 좀 이렇게 줘버리면 되죠. 지금 우리가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이제는 6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풀 때는 여기가 뭐 2는 좀 가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이제 A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이 결과가 2 이렇게 좀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뭐 3H2 이런 형태를 좀 풀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3 곱하기에다가 이게 이제 5에 4 컨비네이션이 되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3, 6, 18에서 18까지 이렇게 좀 나오는 건가요? 그런 것 같고요. 자, 이런 경우는 열심히 4개, 1개 없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필통에 좀 넣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3팩토리얼 6가지가 되겠죠? 이때는 이제 한 자루, 두 자루를 지금 주면 되는 거니까 이때는 3H3 지금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6 곱하기 이게 6에 5 컨비네이션 3 처리되니까 10이 되니까 이제 60까지 가지수가 펑 늘어나는데요.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자, 3, 2, 0 이 부분들도 나열한 가지수는 6가지가 되겠고 이때는 이제 마지막만 두 자리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네 자리를 좀 마음 놓고 좀 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3H 또 4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6 곱하기에다가 이 부분들이 얼마가 됐습니까? 7에다가 6 컨비네이션 4니까 6 컨비네이션 2를 좀 고쳐도 되겠죠. 이런 형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3, 5, 15, 15에다가 6을 곱하는 거니까 뭐 90 이렇게 좀 나오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자, 311 나열하는 가지수는 여기 두 개 또 같으니까 3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이런 형태니까요. 세 가지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여기 한 자루 한 자루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3H4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뭐 3 곱하기 6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뭐 45 이렇게 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또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세 가지가 되겠고, 여기만 한 자를 좀 주면 되죠. 그렇게 되니까 3H5 이런 형태가 되겠고, 3 곱하기 3H5면은 8에 7 컨비네이션으로 7 컨비네이션 2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가 얼마니까 21이죠. 그럼 이제 63 이런 형태에서 결과를 좀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와, 이런 가지수 좀 이제 다 더하게 해야 되나요? 그럼 좀 어떻게 이거 좀 그냥 하면 되죠. 뭐 150에다가 그럼 168 정도가 되겠고 여기는 108 이렇게 처리됩니까? 108 이렇게 처리되던 그런 항목. 그러면은 260에 그러면 276이 되는 건가요? 276 해서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마지막 산수도 좀 숫자가 커지니까 당황스러운데 막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좀 큰 틀에서 어떻게 접근해 가냐가 중요한 거죠. 자, 초록색 볼펜 일단 5자루 부분들을 이렇게 뭐 3개의 좀 덩어리로 나눠서 열심히 좀 나눠주는 거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나눠주는 가지수 좀 이렇게 좀 처리가 돼 있죠. 됐습니까? 이렇게 나눠서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볼펜을 뭐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이런 이제 기본 틀로 가면 되는데 이제 2자루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좀 빈 곳을 좀 이렇게 좀 채워줘야 되죠. 지금 같은 경우 2자루, 1자루, 2자루, 그다음에 여긴 2자루, 1자루, 그다음에 이제 1자루 이렇게 채워야 되는 요소들. 그 부분 이제 빼고 나서 이런 형태로 좀 중복조합 형태로 해서 이게 뒤에 있는 식을 좀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뭐 5개를 해야 되는 거니까 쉬운 부분들은 아니죠. 자, 꼼꼼하게 점검해가면서 처리를 하게 되면 또 못할 부분도 아니니까요. 뭐 이런 문제를 통해서 좀 실력 쌓는 계기다라고 생각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갔으면 좋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한 개의 양팔 저울과 1, 3, 9, 27g짜리 추가 1개씩 있습니다. 4개의 추와 양팔 저울을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는 질량은 모두 몇 종류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어떤 거 3개를 합쳐더라도 뭐 다른 숫자가 되거나 이러진 않죠. 겹치지 않게 되어 있는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무게를 좀 측정해야 되는 거니까요. 추가 좀 필요하죠. 그럼 4개의 추 중에서 이제 1개만을 좀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추 하나 양팔절에 딱 올려놓으면 되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끝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만약에 추가 2개가 있으면 이거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제 1, 3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은 일단 뭐 측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하나를 좀 일단 좀 한 곳에 올려놔야 되죠.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3g짜리가 남아있는 이 부분들을 이곳에 올려놔서 4g 측정할 수도 있고요. 이곳에 올려놓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1g이 있는 거니까 2g도 측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래도 이 나머지 1개의 추가 올라갈 수 있는 가지수가 이제 2가지입니다. 라고 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데요. 그 다음에는 추가 좀 3개가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를 올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2개의 추를 이제 과연 어느 곳에 올릴까요? 그 다음 이제 뭐 9g짜리였다면 이것도 이제 이곳에 갈 때랑 이곳에 갈 때 이렇게 좀 나눠져 가면서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그 양쪽의 무게 차이만큼의 그램수를 측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2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4개에서 4개를 전부 다 선택했다 이렇게 될 때는 2의 세제곱 뭐 규칙성에 의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계산 들어가게 되면요. 뭐 처음 거는 뭐 그냥 4 가볍게 좀 처리해 가면 되겠고 그 다음엔 이게 6이니까 12 그 다음에는 이게 4죠. 그럼 4, 4, 1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이제 8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 가능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뭐 가지수는 뭐 어떻게 되는가요? 이렇게 좀 짝을 짓고 좀 짝을 지어서 계산하면 되는가요? 20, 20 이렇게 더하기 해주는 거니까 전체 측정할 수 있는 무게는 이제 40g, 40까지가 어이구 40g이면 40까지가 되겠습니다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약간의 좀 아이디어를 좀 쓴 거죠. 추의 개수에 따라서 이때 이제 이 뒤에 부분들 이게 양팔 저울이니까 이제 양쪽이 이제 들어갈 때 이런 거 좀 생각해야 되는데 뭐 추가 2개라고 해서도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를 일단 좀 얹어 놓아야 이제 무게가 좀 측정이 가능한 거니까 이런 상태에서 각각 또 어느 곳에 얹느냐 이런 부분에서 치수가 좀 하나씩 줄어서 이렇게 표현돼 가는 이런 부분들 이런 걸 조금 주어진 상황 이해를 좀 하게 되게 되면 또 아주 참 풀이 가능한 좀 어찌 생각하면 좀 아이디어를 좀 재미있게 좀 사용하는 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설명 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복습은 철저하게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8번입니다. 검은 바둑돌 15개가 놓여있는 쟁반을 두고 두 사람이 번갈아가면서 바둑돌을 꺼낸다고 합니다. 한 번에 1개 또는 2개의 바둑돌을 열심히 꺼내는데요. 15번째 마지막 바둑돌을 꺼낸 사람이 게임을 진다 라는 얘기인가요? 먼저 게임을 시작한 사람이 이 게임에서 지게 된다. 그러면 맨 마지막 돌을 쭉 꺼낸다 이런 얘기죠. 마지막에 꺼낸 사람이 마지막 한 개의 돌을 꺼내며 그 전에는 개수를 뭐 1개든 2개든 임의로 선택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 사람 꺼내기 전까지 둘둘 이렇게 좀 짝을 지어서 이제 2번씩 이렇게 한 번씩 시행한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바둑돌이 몇 개 끝나야 되겠습니까? 15개의 바둑돌이 있는데 맨 마지막 바둑돌을 좀 집어야 되는 거니까 14개의 바둑돌 이렇게 해서 이제 14개의 바둑돌을
다 건조내고 이제 한 개의 바둑돌이 좀 남아서 요게 이제 처음 시작한 사람이 꺼내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바둑돌을 지금 몇 개씩 꺼낸 거예요? 두 개, 많아야 두 개씩 꺼낸 거죠. 한 개, 두 개 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14개 돼야 되니까 결국은 첫 번째 꺼내고 두 번째 꺼낸 사람들이 이제 계속 짝수가 되게 좀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14개에서 이제 14를 딱 끝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개 꺼내면 그 다음도 두 개 꺼내고, 두 개 꺼내면 또 두 개 꺼내고, 두 개 꺼내면 두 개 꺼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바둑돌이 두 개밖에 안 남았네요. 그럼 이제 하나 꺼내면 또 하나 꺼내고, 이렇게 처리해서, 쑥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맞는 거죠?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바둑돌이 이제 하나 남은 거니까, 이때 이제 뭐 꺼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렇게 좀 처리가 됐는데요. 이렇게 좀 처리가 됐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근데 이제 이게 좀 꺼냈을 때 뭐 맨날 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순서가 좀 왔다 갔다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좀 나열돼야 되는 거죠. 나열되는 거니까 문자가 둘 6개에다가 8개 8팩토리얼에 6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좀 가질수 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게는 뭐 2를 이제 전부 꺼내는 건데, 그럼 이런 부분들이 이제 2가 아니라, 2가 이렇게 유지된 상태에서, 그럼 1111 이렇게 꺼내고 마지막도 11 이렇게 좀 이런 가짓수가 또 존재하는 거죠. 이 개수에 따라 달라지겠군요. 근데 두 개가 더 늘어나는 거니까, 맞죠? 그럼 10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4팩토리얼, 그 다음에는 뭐 6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가 하나 또 더 줄면 여기가 1111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똑같이 있는 이런 상태니까, 그러면은 이제 12팩토리얼에 2팩토리얼에 10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이렇게 좀 처리돼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전부 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1이 14번인 이런 경우니까 이런 뭐 이걸 뭐 가지수 한 가지 이렇게 쳐야 되니까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상황 이해를 좀 잘 해야 되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좀 연산을 좀 이제 바삐 잘해야 되는데요. 이걸 좀 약분을 하게 되면은 8 곱하기 7 남았는데 또 2를 또 다시 한번 또 나누기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여기 또 약분 하나 되니까 4, 7, 28 이렇게 좀 가짓수가 되겠고, 요게 좀 가짓수가 많은데요. 19, 8, 7 정도 남는 거에다가 이게 지금 4, 3, 2, 1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4, 2, 8 또 하나 소거되고 3에 3 소거되면 되죠. 3, 7, 21 이렇게 처리해서 와, 이건 가짓수가 좀 많습니다. 210까지 이렇게 처리해서 확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12팩토리얼 이렇게 좀 약분하면은 이제 12, 11 이렇게 두 개가 남고 이거 약분하니까 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66까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짓수를 다 더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에 것 먼저 두 개를 더하게 해주면 238이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더하면 67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이런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9인데 여기 또 하나 올라가야 되는가 305가 되겠는데요. 전체 가짓수는 이제 305가지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이 좀 답이 되는 그런 내용. 게임에서 이기는 상황 자체를 좀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거죠. 다 이제 둘둘둘둘 이렇게 좀 끝나갔을 때 14개의 돌을 딱 끄집어내야 되겠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뭐 개수를 쭉 가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또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이렇게 좀 끝나간 건데 두 개를 좀 쭉 가게 되면 뭐 12개가 되겠고 그러면 또 14개를 채워야 되니까 뭐 한 개 한 개가 이렇게 좀 구성이 된다 이렇게 해서 됐고 요게 이제 뭐 끄는 순서가 이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좀 나열 순서 이렇게 좀 처리된 거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나열이라고 이렇게 해줬는데 이게 지금 규칙에서 가려면 어쨌든 이게 좀 게임을 계속해서 가려면 이제 이거 뭐 1 끄집어내면 곧바로 2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1 끄집어내서 이런 규칙으로 좀 가야 사실 좀 맞는 거니까 그래도 뭐 바르진 않은데 그래도 여기까지 14개 되는 것만 찾아가면 되겠죠. 이게 게임 룰하고는 조금 좀 맞지 않는 그런 요소도 있네요. 어쨌든 뭐 여기까지 이제 14개를 끄집어내는 그 가짓수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렸으니까 뭐 그다음에 이 개수에 따라서 주어진 상황들 쭉쭉 표시해 드렸고 그에 맞춰서 나열한 가짓수 이렇게도 좀 설명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개수 조절을 좀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제 첫 번째 하는 사람도 머리를 쓰게 되는 거니까 이대로 되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자, 어쨌든 이게 수학적으로는 가짓수를 구해가는 부분들이 이게 지금 둘이서 이제 게임할 때 두 번째 꺼낸 사람이 마지막 꺼낼 때 이제 14개가 되도록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가는 거니까 이렇게 주어진 상황들을 각각 이해해서 그걸 나열하는 가짓수입니다 라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게임 룰을 적용한 조금 까탈스러운 그런 문제 형태니까요. 정확하게 좀 이해하려고 여러분들도 좀 노력을 기울여가면서 연습장에 메모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1부터 9까지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n자리 자연수 x의 개수를 sn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답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건가요? 의미 아닌 현자리 정수에 대해서 와, 이런 숫자를 쫙 줘야겠다. 이때 이제 이렇게 좀 커버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는 뭐죠? 이게 지금 10의 10 곱하기 10의 제곱 곱하기 이렇게 된다는 이게 뭐 결국 자릿수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10의 0 10의 0제곱짜리, 10의 1제곱짜리, 10의 제곱짜리 이런 형태가 되겠고, 요 앞에 이제 개수가 이제 A0, 개수가 이제 뭐 A1, 그다음에 뭐 A2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라고 돼 있을 때, 그때 이제 뭐 숫자들은 대신 좀 점점 커져야 되는 아주 좀 독특한 좀 특징이 있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뭘 우리가 구해가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개수 몇 개를 만들냐? S2 두 자리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까요? 자, 문제가 지금 원래 이제 여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0부터 1, 2, 3에서부터 이제 9까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런 숫자가 있는데 이런 숫자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두 개를 딱 고르면 되겠습니다. 식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딱 골라내서 만약에 0이 포함되더라도요. 0은 좀 당연히 이제 어차피 우리가 고르게 되게 되면 이제 큰 숫자를 좀 앞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숫자가 이제 되게 점점 커져가야 되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숫자가 이제 점점 이렇게 커져가야 되는 거니까 큰 숫자 앞에 쓰는 거니까요. 0이 이제 골라져도 0을 뭐 1위자리 쓰면 되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0개의 숫자 중에서 두 개를 숫자를 골라서 고르면 이제 자동으로 배치가 딱 되는 거죠. 지금 뭐 0하고 2 고르면 2, 0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으로 배치가 되가는 거니까 뭐 고르는 선택하는 가짓수가 곧바로 한 자리의 개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계산해주면 답이 되겠는데요. 그럼 10 곱하기 9에다 2로 좀 나누는 거니까 5, 9, 45에서 답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S1부터 9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S1이 좀 문제군요. 이건 이제 한 자릿수 이렇게 구해가는 거니까 이때는 0오면 안 되죠. 요거는 이제 뭐 9 컨비네이션 1 이렇게 차려주면 되겠고요. 좀 두 자리 만들어가는 곳은 뭐 10 컨비네이션 2 이제 고르면 되겠고, 세 자리 골라가는 곳은 10개에서 또 3개 숫자 고르면 되죠. 이런 규칙이니까 쭉 처리해주면 10개에서 9개 숫자를 골라가는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부 다 더하게 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요게 좀 예외적인 부분이니까 그러면 이거 좀 채우고 좀 빼고 하면 되겠습니다. 10 컨비네이션 0, 10 컨비네이션 1 여기 좀 없는 부분을 이렇게 좀 채우고요. 10 컨비네이션 2에서부터 쭉 가서 10 컨비네이션 9에서 끝났는데 10 컨비네이션 10을 좀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좀 없는 숫자 좀 만들어 더 해줬으니까 이런 것들 이제 빼기 10 컨비네이션 0, 10 컨비네이션 1, 10 컨비네이션 9 해처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숫자 여기 좀 하나 다뤘던 것도 9 컨비네이션 이렇게 좀 더하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했냐고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항 정리에서 나온 부분들이니까 2의 10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플러스 x의 10제곱의 전개식을 좀 떠올려야 되겠고, 그것에다가 이제 x에다가 이제 1을 이렇게 대입해 준 부분들 이렇게 좀 떠올리면 되니까 가볍게 처리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빼기 여기가 1에다가 10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더하기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결국은 1024에다 그러면은 요게 또 하나가 또 이제 소고가 좀 되면서 빼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1021 이렇게 해서 좀 답을 빼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좀 나름 좀 재미난 또 규칙을 좀 문제화하네요. 자, 문제 주어진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상황들 나오게 되면 조금 좀 불편해하는데 뭐 별거 아니고 이렇게 좀 이제 자릿수 이제 1위자리, 10위자리, 100위자리, 1000위자리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 갔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겠고, 숫자들이 이제 점점 큰 숫자로 좀 써가라 이런 좀 규칙이 있다는 사실들 읽어서 좀 판단해 주면 되겠고요. 뭐 그래서 이제 자릿수 개수 구해가는 것이 이렇게 1번을 풀면서 이렇게 가볍게 처리해 가면 된다라는 부분들 쭉 들어간 부분들을 좀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규칙성하고 이제 이항정리에서 공부한 그런 이론들하고 이제 어떻게 좀 결합되는지 이걸 좀 결합시켜서 풀이를 진행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아이디어도 좀 필요하고 살짝 좀 복잡해지는 요소도 있으니까요. 복습 충분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소수령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1부터 9까지 번호가 새겨진 9개의 정사각형 모양의 영역을 포함하는 도로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 지점을 출발하여 B 지점을 경유해서 다시 A 지점으로 들어가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갔다가 온다 이런 얘기죠. 최단 경로로 이루어진 도형 1부터 영역을 포함할 때 그 영역을 둘러싼다라고 표현하기를 하자. 예를 들어서 그림 1의 경우에 그림 1을 보게 되면 열심히 이렇게 갔다가 쭉 오게 되면 경로 사이에 1, 2, 3, 4, 7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1, 2, 3, 4, 7 이렇게 이런 걸 둘러쌌다. 그림 2 같은 경우는 쭉 갔다가 여기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3번만 둘러싸는 경우다. 알겠습니다.
A 지점을 출발해서 B 지점 경유해서 다시 돌아오는 재단 경유 중 n번 블록만을 둘러싸는 경우의 수를 FN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뭐 2번 그림 이런 것은 이제 3번 블록만 둘러싸니까 이런 게 이제 F3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불행에 답하십시오. F3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요. 자, F3을 좀 구하려면 여기 저기 이렇게 좀 점 찍은 요 지점까지는 쭉 가야 되겠죠. 하는 가지수는 이제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는 경유하려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는 방법이 이렇게 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가는 길이 하나를 선택되면은 나머지 다른 길을 이제 올 때 좀 선택해야 되니까 두 가지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되돌아올 때인데, 되돌아올 때 이제 가는 길이만 이렇게 좀 선택이 되게 되면 오는 길도 바로 그 길이 돼야 되죠.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면 안쪽에도 둘러싸는 영역이 생기는 거니까 오는 길은 그냥 한 가지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게 좀 약분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죠? 4, 3, 2, 1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게 좀 약분되니까 6이 되겠고 그럼 12 이렇게 더 가지수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거 좀 규칙성을 좀 잘해야 되는데요. 자,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가 이제 F5를 구해야 되는데 F5를 좀 이렇게 구하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5 지점은 여기에 있으니까요. 갈 때 여기까지 가는 가지수가 이제 두 가지 처리해주면 되겠고, 뭐 5를 둘러싸는 영역이 두 가지 되겠고, 그러면 이제 5에서부터 B까지 가는 가지수가 또 두 가지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이제 가는 길이 이제 만약에 선택되면 오는 길도 그대로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부분만 바뀌면서 두 가지 처리가 됐고, 역시 가는 길이 이렇게 선택됐으면 오는 길도 그대로 돼야 되는 거니까, 오는 길 자체는 뭐 자동으로 좀 선택해주면 이렇게 111 이렇게 좀 선택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8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규칙물 이해하니까 뭐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군요. 그다음 6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요 지점까지 하면 이제 가는 종류가 세 가지가 되겠고 세 가지. 그다음 뭐 6을 둘러싸는 가지수 두 가지. 그다음에 지나간 다음에 가는 가지수는 또 한 가지 이렇게 처리되겠고 오는 가지수는 뭐 그냥 다 한 가지가 되겠죠. 이미 다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6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F7을 좀 열심히 구하게 되면요. 7을 좀 어디다 할까요? 7 이렇게 되게 되면 요걸 둘러싼다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 가야 되는 거죠. 가는 가지수가 4팩에 뭐 이거 두 가지 곱하기 4팩에 2팩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그러면 오는 가지수는 뭐 그대로 다 결정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가지수를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아까 F3 계산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그럼 12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러면 8에다가 12 더했으니까 20에다가 26 해서 가지수를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거 뭐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규칙 자체를 좀 얼마나 좀 잘 이해하느냐 이런 얘기. 그 부분만 좀 잘 처리해가면 좀 무난히 걸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예를 좀 설명드리게 되면 만약에 5를 이렇게 둘러싼다 하게 되면 5까지 가는 가지수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오겠고 여기서 이제 5를 둘러싸려면 이제 갈 때하고 올 때하고 가지수가 좀 정해져 있는데 일단 뭐 갈 때 가지수가 이제 두 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5를 좀 지나간 다음에 또 B로 가는 가지수가 두 가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좀 둘둘둘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온 거죠. 그때 이제 뭐 이제 둘러싸려면 이게 코스가 이제 똑같은 코스를 좀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둘러싸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코스들은 그래야만 다른 데서 이제 둘러싼 영역이 좀 생기지 않는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뭐 오는 코스가 뭐 거의 자동으로 좀 정해졌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는 그런 거니까 뭐 규칙 이해를 해가는데 문제 뭐 이게 주어진 룰이죠. 둘러싸는 이 규칙을 좀 얼마나 좀 잘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만 좀 점검해 가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게임 규칙처럼 재미난 규칙이 좀 나와 있는 거니까요. 주어진 조건들을 잘 생각하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매우 재미있는 문제의 형태 수원 고 시험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복습을 통해서 이런 규칙들을 좀 잘 해결해 갔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좀 좋은 아이디어 문제들이 몇몇 보였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수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